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당이 다시 쪼개지는 건가요? 지금 뭐 탈당 얘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홍문종 탈당 선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재부상했다. 홍문종 의원이 탈당 얘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당 쇄신에 걸림돌 되나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계파 갈등 부각에 황교안 대표 최근에 청년, 여성 뭐 이런 관련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외연 확장 노력으로 보이는데 이 노력이 뭐 가려질까 뭐 당내에는 걱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일단 봐주세요. 공천 탈락 몰린 친박 무슨 움직임이 있다. 요 빈칸으로 했죠? 요 빈칸은요. 패널 네 분께서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패널 네 분께서 워낙 한방 있는 분석력 갖고 계신데 요 빈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들까? 뭐 기사를 보시면 힌트가 있지만요.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문종 한국당 탈당 공식화, 박 전 대통령 모시고 총선을 치를 것이다. DK 의원들, 민심은 반문연대인데 언제까지 박 전 대통령 팔 거냐 이런 비판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범보수 진영에서는요. 강성 친박들이 나가면 오히려 보수 대통합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홍문종 의원이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서 이런 탈당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도저히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할 길이 없어서 저라도 죽어서 낱낱이 이들이 잘못한 것을 고해 바치고 저라도 자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어려운 탄핵 정국을 이겨낸다면 위대한 태국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찬가의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당을 여러 번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한국당이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애국 시민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당을 깨우치게 놀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러면 오늘 뭐 탈당을 하고 뭐 새로운 당을 신당 얘기도 있고요. 뭐 다른 당, 기존에 있던 다른 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탈당을 한다. 그리고 과연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동반 탈당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지금 관심 사안이에요. 공천 탈락 몰린 친박. 무슨 움직임.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을 했는데 과연 이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네 분 의견 차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기자께서는 집단연대. 그러면 집단연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홍문정 의원의 이 탈당 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다 2008년도에 있었던 18대 총선 예. 당시 친박연대의 그렇죠. 추억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의원 한 명이 미리 나가가지고 예. 참주인연합회라는 당을 하나 만들어가 창당을 예. 했다가 예. 그 위에 MB 정부 당시에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들이 대거 집합해서 이 예. 친박연대라는 가칭 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14석을 그때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기서 나왔던 게 빅텐트론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합류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당에서 핵심 세력을 구성하고 세력을 했던 그 추억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버리지 않지만 아마도 좀 이따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천이 만약에 탈락된다. 그러면은 집단연대를 언제 할 수 있겠다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집행부에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집단연대 움직임은
수면화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줘서 제가 어. 집단 연대라고 지금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성진 기자께서는 홍문정 의원 탈당이 단순한 미풍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탈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풍으로 소위 예.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태풍으로 발전할지 봐야 되는데 과거 18대 총선 당시하고는 예. 지역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 어떤 대중적 지지도라든지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 맞지 않게 어떤 대중적 지지도 인기도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거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홍문정 의원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르다 그때하고는. 자,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 지금 친박이 대거 공천에서 배제될 지금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 얘기가 예. 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대탈출을 하되 이제 돌아오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탈출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가 나눠져서는 다음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예. 통합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친박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보수의 대통합이 아니라 일단 내가 공천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대탈출을 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서 다시 들어오자라는 생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홍문종 친박이 모 인사의 예. 언급을 들어서 예. 뭐 홍문종 의원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간 예.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그 친박들도 설마 내가 배제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추고 있는 거지. 나중에 현실화되면 다 막상 같이 배제가 될 경우에는 막상 배제가 되면 지금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대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각자 도생 움직임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네요. 과거에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있었는데요. 예. 현재 친박 범주에 포함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당의 주류, 이걸 친황으로 표현하기는 좀 뭐해도 주류에 이미 다 포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예. 지금 이제 물론 선거법 개정이 되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대한애국당 또는 다른 당으로 상당히 돼서 그 해당 당이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렵다. 비례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비례의원에 포섭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가실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홍문종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예. 재판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에 가신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각자 도생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인데 이게 일단 뭔가 나간다는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르네. 대탈출, 각자 도생. 그럼 윤기찬 변호사는 대탈출과 각자 도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각자 도생은 이제 어떤 집단적 행동 이런 게 예. 아니고요. 각자, 그러니까 친박이 해체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흩어져서 친박이라는 나간다. 범주에 이런 그 집단 세력은 없다. 나가서 뭘 이렇게 뭉치기는 어렵고 그렇진 각자 그냥 흩어져 나가는 것뿐이다라는 거네요. 예전처럼 친박연대처럼 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예. 거출한 대선 후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께서는 친박당 합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네, 결국 국회의원들은 예. 공천을 자기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공천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국당에 남겠지만 공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죠. 어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하고 오후에 잠깐 예. 통화를 했었는데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있어요.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당에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께서는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이번에 홍문정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공화당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당의 이름을. 결국엔 저는 다음 총선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박정희 노스텔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예.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표를 획득하려는 그런 전략을 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다는 예.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러한 틈새가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치란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관심 있게 볼 대목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지는 않을 거다. 결국 공천의 향방 그리고 예.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갈이 폭을 보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 각각 다시 한번 화면에 좀 잡아주시죠. 네 분 답을 보면 최경철 의원은 친박당 합류, 윤기찬 변호사는 각자 도생, 조대진 변호사는 대탈출, 그리고 박성진 기자는 집단 연대입니다.
답이 다 다르네요.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박근혜 신당 움직임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근접한 게 최영철 편집위원의 친박당이 좀 근접했고요. 내용상에 따라서는 박성진 기자 집단 연대도 요 맥락과는 좀 뭐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신당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언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국방에 관한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자, 기사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삼척까지 온 북한 어선. 그런데 군은 왜 몰랐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NLL 북방 한계산을 넘어서 150km 남쪽으로 표류를 했어요. 근데 몰랐답니다. 구조를 했습니다. 군경 해안 감시망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 한라인 통항 구조 요청을 안 했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이런 게 어선이 북한 어선이 넘어오면 우리 보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km나 떠내려왔는데 이걸 몰랐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군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북한 어선 삼척 앞바다까지 150km 표로 군은 까맣게 몰랐다. 군 소형 목선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성진 기자. 뭐 군 쪽 얘기 좀 잘 아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사에 나왔다시피 지금 통상 바다는 예. 이 육군, 해군 그리고 해경이 3중으로 지킵니다. 레이더요. 육군 같은 경우는 3km 반경을 열영상 탐지 장비라든지 육지에서 보는 해안 레이더라서 보고요. 해군이나 해경은 또 자체적인 레이더 가지고 보는데요. 핵심은 저게 몇 톤이나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게 바다는 굉장히 광활한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육지하고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톤수가 작고 목선일 경우에는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서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링거 가방입니다. 메디테디란 이름의 이 인형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살 소녀 엘라가 만든 링거 가방인데요. 지병으로 7살 때부터 정기적으로 링거를 맞아야 했던 소녀는 두려움을 아이디어로 극복했습니다. 귀여운 인형으로 수액이나 혈액 봉지를 가리는 거죠. 또 엘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 가방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는데요. 여러모로 참 기특한 소녀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안전모 미사입니다. 미사에 베일 대신 안전모가 필요한 이곳,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화재 발생 2달 만에 첫 미사가 열렸는데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성모 마리아 예배당에서였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30명 정도만 참석했고 일반 신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미사에 참여했는데요. 한편 노트르담 대성당의 일반 재공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영구 보존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화.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이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생화를 본뜬 조화를 제작하거나 리본만 띄어 보관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남북관계의 상징성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상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북측의 관례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영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